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광동성은 춘추 전국시대 이래 남방민족인 월족의 기반이던 곳입니다. 소수민족 중 상당 부분은 이 월족의 후예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동의 약칭을 위해의 다른 이름인 위해라고 합니다. 진나라는 남해군을 설치했으며 한나라 시대 조타는 광둥으로 남하한 최초의 간부로 마오쩌둥이 칭찬한 바 있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홍수전을 비롯한 태평천국의 난이 기병한 곳이었으며 임칙선은 광저우에서 영국의 아편무역에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산민주의자 순원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북방에서 남하한 동양의 유태인이라 불리는 커자인들이 광범위하게 기반을 잡은 곳이기도 합니다. 광저우, 선전, 주하이, 후이저우, 포산, 중산 등 광동 지방의 주장 삼각주 일대 도시는 중국 최대의 산업 및 무역 기지이기도 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중순에 광동성의 수도로서 무역 도시인 광저우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인들이 모이는 무역 도시답게 고층 빌딩도 많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도 활기차 보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 구경에 나섰는데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광저우 지하철의 티켓은 동전만한 크기의 쿠폰입니다. 물론 자기가 센서 역할을 합니다. 가볍고 동전 같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좋고 간편합니다. 모두 4개의 라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호선별로 색깔도 빨강, 노랑, 파랑, 초록으로 배치해 놓았는데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듯합니다. 광저우의 지하철 1호선을 타고 황사역으로 갑니다.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는 지하철은 빨강색이 한 줄 들어간 노란색인데 매우 단조롭습니다. 다른 지역 지하철이 오색 찬란한 광고판을 달고 다니는 것에 비하면 아주 밋밋합니다. 한낮이라 그런지 지하철 안은 한산합니다. 황사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부근의 이야오 거리로 갔습니다. 의료 거리인데 중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재를 파는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큰 길 옆에는 청나라 말기에 의협이라 불렸으며 음료 브랜드이기도 한 왕라오지 동상이 서 있습니다. 왕라오지는 중국 사람들이 상허라 부르는 감기 몸살과 비슷한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기능성 음료입니다. 우리나라 바카스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재료가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맛도 더 달콤합니다. 다른 음료에 비해 다소 비싼 편입니다. 가게들이 촘촘하게 모여 재래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3대 도시로 발전했지만 이렇듯 옛거리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도 남아 있습니다. 골목도 옛 생활 모습 그대로입니다. 골목마다 마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집 창문께에는 빨래를 말리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광저우를 흐르는 강인 주장이 있습니다. 이 강 너머는 아편전쟁 이후 영국 등 열강에게 할애된 땅인 작은 섬이기도 합니다. 강을 따라 유람선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강변은 대도시 특유의 고층 빌딩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남방 도시인 광저우는 습도가 아주 높아 숨이 막혀 걷기조차 힘듭니다. 이렇게 더운 날의 대낮에 대도시 거리를 활보하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광저우에서 D 열차를 타고 선전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리는 꽤 가까운 거리입니다. 터미널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미리 연락해둔 민박집을 찾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민박집 아파트 창문을 열면 홍콩과 이어진 바다가 보이고 구름이 멋진 하늘이 펼쳐집니다. 바다에서는 항공모함이 거대한 자태를 뽐내고 있기도 합니다. 저녁을 먹은 후 밤이 되어서는 거실에서 정겨운 7080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송창식이 부른 새는이라는 노래가 좋아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새처럼 날아서 저 멀리 날아가고 싶은 밤입니다. 항구에서는 밤새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환한 불빛이 붉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불이 난 것처럼 붉어 보입니다. 365일 24시간 항구에서는 하역 작업을 합니다. 검붉은 하늘을 이고 홍콩을 마주보는 선전은 정말 세계의 무역항이라 부를만합니다. 새벽에 밝아오는 여명을 따라 점점 환해지는 바다 풍경 역시 인상에 남습니다. 선전 동쪽에 있는 따메이샤 해변을 찾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넘어가는 길이 마치 부산 해운대에서 송정 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길과 비슷해서 더욱 정겨운 느낌이 듭니다. 해수욕장으로 들어서면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고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해변에는 우뚝 솟아있는 재미난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흩날리듯 멋진 자태이면서 어디론가 날아갈 듯 하기도 한데 모래사장 위에 있는 게 아주 그럴싸해 보입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아래에서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고무 튜브를 타고 모래찜질도 합니다. 파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활기차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한 할머니는 손자 손녀가 물속에서 노는 모습이 대견스러운가 봅니다. 아이들이 시원한 파도 속에서 해맑게 웃으며 노는 모습을 보니 함께 뛰어들고 싶어집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민박집 부근 샤토우자오 바닷가로 왔습니다. 산책로이기도 하고 조깅 코스이기도 한 하이징루에는 러시아 항공모함인 민스크가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육지와 연결된 다리를 건너서 사람들이 항공모함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갑판에는 비행기 몇 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실제로 비행하지는 않는 듯 보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크다고 하는 이 러시아 중고 항공모함은 1978년에 태평양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냉전 시대가 끝나자 그 효율이 떨어진 항공모함은 1993년에 한국의 모 기업이 해체 후 고철로 판매하기 위해 사들였다가 1998년에 중국 기업에 다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2000년에 선전 앞바다에 정박돼 군사공원으로 개장됐다가 2006년에 이르러 중국의 한 유명 그룹이 사들여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274m에 이르는 긴 항공모함이 바닷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으니 볼만합니다. 항공모함 위에 올라가 관람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새 한 마리가 바다 위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항공모함 옆에 있는 작은 배 위에 사뿐하게 내려앉습니다. 날아다닐 때는 아주 크고 멋져 보였는데 착지한 새는 바싹 말라 애처롭기도 합니다. 공예품 가게가 하나 있는데 조개로 만든 목걸이도 있고 불면 소리가 나는 고동도 있습니다. 다시 멋진 홍콩 앞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밤이 지지 않는 항만입니다. 마음씨 좋은 주인 아저씨는 긴 여행을 하는데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가라고 싱싱한 소고기를 대접해 줍니다. 다음날 여행길에 먹으라고
김밥까지 싸준 이 멋진 아파트로 꼭 다시 찾아가고 싶습니다. 차오조우는 산토우와 합쳐 차오산이라 부릅니다. 성의 꼬리, 나라의 다리라는 곳에 위치합니다. 이곳 차오산 샹이는 중국 상방 중에서도 산시의 진상 그리고 안후이의 후이상과 더불어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3대 상방에 손꼽힐 정도로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차오조우에 도착하자마자 3륜차를 타고 광지몬으로 갔습니다. 휘황찬란한 코발트 빛깔의 조명이 깃든 성곽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멋진 모습입니다. 20여 미터 높이의 성곽 양옆으로는 길게 성벽이 이어져 있습니다. 명나라 시대인 1370년에 처음 쌓은 성벽이 조명을 받아 더욱 멋집니다. 성벽 앞으로는 한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어가면 산 능선에 베이컨 누각이 나타납니다. 강변에 서서 바라보면 누각들과 정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하나의 성체처럼 보입니다. 이곳에도 관제묘가 있는지 열린 문으로 관우의 조각상이 보입니다. 강변을 따라 항구 앞까지 갔습니다. 강변으로 내려가면 식당 하나가 있습니다. 유람선이 떠다니는 다리 야경을 보며 저녁을 먹고 3륜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시내 동쪽에 있는 차오조우의 전형적인 민가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짜띠샹을 찾았습니다. 옛날에는 골목마다 돌이나 나무로 폐방을 만들어 세웠는데 이곳에도 아담한 짜띠팡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명청시대의 품격이 가득한 골목입니다. 저택마다 부유한 차오조우 상인들의 자유분방한 마인드를 반영하듯 흰색 담장에 회색 기와가 외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문과 벽 곳곳이 새, 사자, 사슴, 태극 문양을 비롯한 풍부한 정서가 담긴 채색화들로 가득합니다. 차오산 지방의 독특한 가옥 형태를 사점금이라 합니다. 베이징의 사하번과 비슷한 구조로 네 채의 집이 서로 엉켜서 이어져 있으며 가운데에는 작은 음물이 자리 잡고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이곳 가옥이 특이한 것은 약간 안으로 움푹 들어가서 대문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비두라고 합니다. 비두 양 옆으로는 화려하고 상징적인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띠는 저택을 말하는데 루린띠, 다이푸띠, 한린띠, 쯔정띠, 와이한띠 등 우아하고 패기 넘치는 문체로 대문 위에 집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집에 살고 있던 상인이나 관료, 의사들, 그러한 직업이나 직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홍등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 좁은 골목으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니 잘못하다가는 사고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골목들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그런 길은 가로길이라 해서 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헝, 얼헝이라고 적혀 있는 좁은 길로 들어가 보면 바깥보다 훨씬 작은 문과 집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길조나 장수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지만 벽들이 오래돼 갈라진 곳도 많습니다. 어떤 집 담벼락을 보니 덧칠한 벽이 떨어져 나가 원래 있던 문양들이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벽에 낀 이끼가 다소 흉물스럽기는 하지만 그 사이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볼수록 정이 드는 집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문적 풍경은 옛날부터 꽤 유명했던가 봅니다. 청나라 걸륭제 시대의
차오저우의 최고 책임자이던 주석훈이 쓴 조주부지에는 명문 귀족들은 저택을 소유하고 반드시 가묘를 세웠으니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민들이 살아가는 곳이지만 짜띠샹은 명나라 시대부터 상업 중심지이던 차오저우의 관료들이 살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아름다운 골목길입니다. 차오저우에는 당나라 시대 세워진 사원인 카이위엔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나라 현종 시대인 개원 26년 738년에 처음 건축됐다고 합니다. 당 현종은 불교 보급을 위해 전국 각지에 카이위엔스라는 이름의 사원을 새로 짓거나 사원의 이름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위엔스라는 이름의 사원은 전국적으로 아주 많아 수십 개에 이릅니다. 여러 번 중건되긴 했지만 광둥성 동부 지방에서 이 사원은 1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원 내부는 보는 순간 아주 오래된 곳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사원으로 들어서면 티엔왕디엔 도일체고액이라 쓴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이 말은 불경인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로 탐욕을 버리고 고해의 바다를 벗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20세기 초 유명한 미술가이며 서예가인 류 하이수가 쓴 글씨체라고 합니다. 지붕에서는 두 마리의 용이 좌우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가운데에 태양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티엔왕디엔안은 그다지 크진 않지만 화사하게 웃고 있으며 다감한 모습의 미륵불 전신상이 있습니다. 바로 위로는 갑골문 연구의 대가로 고문학자인 샹청주오가 쓴 계대환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산뜻한 느낌의 글자체입니다. 노랗고 빨간 종이로 감싼 향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은은하게 피어나는 연기를 바라보니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탁발 행각을 하는 승려들이 지나갑니다. 수행 중인 승려들이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따슝 바오디엔에서 하는데 인자한 석가모니 불상을 향해 불경을 드리며 불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걸 애써 막지는 않아서 안으로 들어가 영상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불공을 마친 승려들은 각자 자신의 사발을 들고 나갑니다.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 듯 했습니다. 승려들을 따라가니 영동불학원이 나타납니다. 불자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여행객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써 있지만 따라 들어가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따슝 바오디엔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띠짱거와 꽈닝거가 있는데 꽈닝거 안쪽이 바로 승려 교육을 시키는 학원입니다. 따슝 바오디엔 뒤쪽으로 가면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한 신도가 양손으로 불을 붙인 향 3개를 이마에 붙이고 3번 절을 합니다. 나무들이 많아서 숲과 같은 고요한 정막이 흐르고 오로지 향만 피어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예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검은색 문에 빨간색 테두리를 따라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색 문양이 너무 예쁩니다. 자세히 보니 윈하이 차오윈이라는 편액 뒤로 짱찡로우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청나라 걸륭제의 걸륭판 대장경이라 불리며 중국의 1급 문물인 목판 대장경을 보관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청장이라고도 하고 용 문양이 새겨진 상자에 대장금을 담았다고 해서 보통 용장이라고 부릅니다. 밖으로 나오려다가 제법
큰 공간이 따로 만들어진 따베이디엔을 보게 됐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중축한 듯 깨끗한 건물입니다. 천수천안 가는보살의 불상이 인자하게 서 있고 그 위에 감노법우라는 표맥이 걸려 있습니다. 묘법 연화경에 나오는 말로 온갖 고해의 고통을 멈추게 하는 감노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남방의 상업도시이면서 문화도시인 차오저우의 카이위엔스는 당나라 시대부터 그 명성이 높았던 사원입니다. 만주족 황제도 이곳에 누각을 만들어 대장경을 보관했을 정도로 남방 끝자락에 있는 차오저우를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